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2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가 1.36%, 나스닥 0.7%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은 기술적으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와서 방향성이 쉽지 않은 공간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의 상승 이유가 뭐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관세 문제가 일단 해소됐고 법원에서 일단 뭐 분쟁이 있긴 하지만 일단 해소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율 관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용이 안 좋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표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막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시장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로 가졌던 지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율 관세로 인해서 높아졌을 거라는 시장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 그대로 시장 예상치를 와 같은 자리가 됐고요. 전월보다는 약간 높아졌습니다. 전월 2.7%보다는 약간 올랐지만 예상치 부합.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맞죠. 예상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항상 보면 예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건 하나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다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기업들의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 해소되는 시점 이후에 3에서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고용은 벌써 발생한 거죠. 고용은 발생했고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고용이 왜 먼저 발생했을까요?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비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이 벌써 선제 대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벌써 감원이 시작했어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제 관세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규 실업 청구 수 보면 27,000건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26만 7천 건이 되는데 이게 4년 만에 최대치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서가 늘었다는 것은 고용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고용 포기자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나중 문제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서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하면 다시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제 그 고용을 금리 인하로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거죠. 금리 인하하면 고용이 살아날 거다. 경기 침체를 벗어날 거다. 리세션을 벗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가 오르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로 주가 오르는 과정인 거고요. 나중에는 문제가 이게 꼭 될 거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왜? 이 금리 인하 카드는 시장의 부의 언덕이거든요. 근데 이 고용이 문제가 된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은 그 원인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금 원자재가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면 제품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거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비를 줄여서 제품 가격에 대한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소비가 안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제품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생산비를 낮춰가지고 그 영업이 줄어든 부분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고용 뭐 이런 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로봇주 같은 게 로봇이 막 발전하면 되면 고용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면서도 고용이 줄어들지만 지금처럼 고용 관세가 고용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일단 연준이 대응하기를 시장에 바라고 연준도 그거로 대응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테슬라가 그 지난번에 그 테슬라 이사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10년간 시총을 8조 5천억까지 올리면은 1조 달러의 급여를 주겠다. 뭐 이거 안건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6% 정도 오르면서 또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의 모습인데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16일과 17일날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될 거로 좀 봅니다. 0.5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0.5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패닉이 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침체가 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침체가 저는 고용에서 오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늦게 나올 거다. 왜냐하면 재고 물량이 다 소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겁니다. 그게 그때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그때 이후로 봐야 된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일단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아마 연준은 볼 거고,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일단 반영해주고,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는 여전히 4.5%이기 때문에 0.5 정도까지는 내려줘도 큰 문제가 없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금리가 2%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 재정 적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미국으로서도 뭐 0.5 정도는 시장에 올해 2번 정도는 줘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쯤에 이 시장 동향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의도. 그러니까 지난번 애틀란타의 라파엘 보스텍이 주장한 것처럼 일단 금리 인하고 시장 상황을 보자. 이게 지금 연준의 생각인 것 같다. 물론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긴축 재정에 대한 뭐 정책 전환을 시사했지만 사실 이 고용에 대한 부분 아마 그들도 의심의 노출을 볼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지금 금리로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뭐 참조해서 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국내장이 많이 올랐죠. 미국 차트를 볼까요? 다우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올랐었어요. 오랜만에. 그렇죠? 올라서 월봉으로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뚫어야 한 5, 6천 포인트 나옵니다. 못 뚫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미국장 다우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약간 올라서는 모습, 그러나 월봉상으로는 슈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3,000포인트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추가적 상승이 조금 남아있는 시장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대통령의 그 100일 취임사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50억 유지 방침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청원이 15만 명이 있었는데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국내장이 여기서 확 밀렸던 게 바로 요 부분이었단 말이죠. 50억에서 15억으로 강화했던 거. 근데 그걸 해결하면서 지금 더 올라선 그런 상황이 됐죠. 어저께 쿼드럴 만기라서 쿼드럴 만기는 포지션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는 법인데 그것도 무시해버렸죠. 무시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켜질 수 있는 이제는 남아있는 게 자사주 의무소가 그렇죠? 3법 개정안 지금 3차 3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의무소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 작업이 되면 일단 시장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3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정책에 의한 시장 상승이 아주 강하게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그 기관과 기관의 기관, 이 기관이 지난번에 여기 아까 그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2조를 팔았어요. 여기서 요 2조를 팔은 거를 어제 그제에서 다시 2조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다 싶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왔으니 다시 산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죠. 그것도 뭐 1,000억, 2,000억씩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조 단위로 같이 사고 그렇죠? 그 기관이 막 조 단위의 그 근접한 금액을 이틀 연속으로 사고 이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시장 진입은 상당한 의미가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이 4개월 연속으로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과정에 개미만 매도를 합니다. 개미만 지금 벌써 여기서만 4조를 팔았네요. 4조 거의 5조 이상 팔았습니다. 한 4일 동안. 그리고 개미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곧보스 쪽으로도 엄청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보면 개미에게는 기회를 잘 안 주는 게 시장의 모습이죠. 지금 기술적으로 뭐 높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높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백도 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체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봉우리가 높으면 계곡도 깊다. 근데 봉우리가 높을 때는 진짜 생각지 못하게 거기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은
정책에서 이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설픈 하방을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지금 수익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